자, 이번 시간은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건축 구조의 분류입니다. 자,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먼저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먼저 정의되고 있죠. 구성 양식. 자, 구성 양식이라는 것은 이 골조입니다. 건축물의 골조, 뼈대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기에 의한 분류가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구성 양식에서 이제 뼈대를 나눌 때 1번 조적식 구조가 나오겠죠. 조적식 구조. 조적 구조라고도 하고,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조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벽돌이나 블록이나 이런 돌을 가지고, 시멘트 모르타르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결합제 이용해서 쌓아 올리는 구조가 조적식 구조죠. 조적식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무엇이다? 가구식 구조 있죠. 가구처럼 조립해서 짜 맞춰서 구성하는 가구식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체식 구조가 있죠. 일체식. 세 번째, 일체식. 자, 일체식 구조는 철근이나 철구를 배근 또는 조립을 해놓고 여기에 거푸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탓을 해서 굳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가 일체식 구조죠. 일체식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체식 구조가 있습니다. 입체식. 자, 입체식 구조라는 것은 외력이나 이런 하중을 3차원적 입체적으로 저항하는 구조가, 외력이 저항하는 구조가 입체식 구조에서 크게 구성 양식은 뼈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알아두시고 어떤 구조인가 정의를 알아두면서 특히 이 조적식 구조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류적인 측면이 먼저 보실 때 조적식 구조에는 이거죠. 벽돌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벽돌 구조. 그리고 블록 구조가 해당이 되겠죠. 블록 구조. 그리고 돌 구조가 조적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조적 구조 또는 조적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자, 가구식 구조는 나무 구조죠. 목 구조. 줄여서 나무 구조 해도 되고 목 구조 해도 됩니다. 그리고 철골 구조. 자, 보통 현강이나 강판을 용접이나 또는 리벳이나 고력 볼트라 이런 볼트로 접합해서 조립해서 구성하는 구조, 철골 구조죠. 그리고 일체식 구조에는 이것들이 해당이 되죠.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를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에서 RC조라고도 합니다. RC조. 그리고 철골. 기둥과 보와 같은 뼈대는 철골로 조립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철근을 주변에 배근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만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에 속합니다. 그럼 일체식 구조는 철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간 구조들이 일체식 구조에 속합니다. 이때 이거는 스티드가 SRC조라고 합니다. SRC조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입체식 구조. 자, 입체식 구조는 종류가 많죠. 예를 들어서 현수 구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절판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절판. 그래서 이제 판을 주름지게 접어서 힘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킨 절판 구조. 절판 구조는 저거 기억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종이 부채,
접어서 붙여야겠죠. 그리고 현수 구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자 이거 현수 구조의 절판 구조 그리고 뭐 입체 트러스 구조 같은 거, 입체 뭐 트러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셀 구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공기막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입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서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나눌 때 이 조적식 구조는 물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습식 구조가 해당이 돼요. 습식이에요. 물을 사용한 공제를 가진 습식 구조죠. 습식 구조 개념 때문에. 근데 가구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얘는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건식 구조.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물을 넣어야 되죠. 얘는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입체식 구조는 종류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습식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 건식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달기 때문에 케이블은 건식이 되겠죠. 그리고 절판 구조는 절판은 판을 접어준 거예요. 주름지게.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판을 접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강판으로 판을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애매합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뭐 습식이다 건식이다 언급을 잘 안 할 겁니다. 왜?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 조적식과 가구식 일체식 구조. 요거는 정확히 습식, 건식 이런 것을 구분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적식 구조에서 이제 이거는 벽돌이나 볼로 돌을 갖다 쌓아 올려서 구성한 구조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합재가 필요하죠. 얘는 결합재. 자, 이 결합재 바로 이제 접착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접착 재료. 접착 재료로 쌓아 올린 거죠.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필요하게 사용됐던 것이 바로 모르타르죠. 자, 모르타르 가지고 쌓아 올린 겁니다. 자,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자, 일정 배합비로 혼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 모르타르죠. 이걸로 쌓아 올린 구조가 조적식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적식 구조는 결합재가 필요하고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 이 조적식 구조는 자, 수평력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진과 같은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핵력에 취약해요. 수평력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얘는 내진 구조적인 측면이 될 수는 없다는 측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구식 구조. 자, 가구식 구조는 짜 맞췄죠. 그러면 보통 철제나 목재를 갖다가 조립해서 구성하는 구조가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현강이라. 그래서 이제 철제나 목재를 갖다가 이런 철제나 목재를 갖다가 이런 철제나 이런 목재, 가늘고 긴 부재죠. 이 목재를 그래서 조립해서 구성, 짜 맞추는 형태죠. 조립하여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구성하는 구조가 바로 이 가구식 구조로서 이 가구식 구조는 핵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 가세를 설치합니다. 가세. 가세는 핵력 보강을 목적으로 자, 빗방향으로 보강되는 부재를 가세라고 합니다. 가세. 그래서 이것은 핵력 보강을 목적으로 빗방향으로 우리가 가세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구식 구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삼각형 구조일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안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구식 구조를 짓게 되면 위에다가 이제 지붕틀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트러스를 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러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지붕 트러스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목재나 철제까지 짜 맞추거든요. 자, 이런 것이 트러스인데, 자, 이런 트러스 구조들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짜 맞출 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삼각형으로 짜 맞추고, 그리고 알아둘 게 접합이 핀접합 형태로 갑니다. 트러스 구조는 핀접합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지붕틀 만들 때 트러스 구조를 만들어서 보통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는 이제 철근이나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해 놓고 여기에다 거푸집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이제 굳어서 일체화가 된 구조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강성이 우수하죠. 강성이 우수한 구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내진이나 이런 게 다 됩니다. 내진 개념이나, 자, 그리고 내구적인 개념 다 되죠. 그리고 내하,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구조체입니다. 자, 그런데 일체식 구조의 특징들은 자, 전부 다 자중이 무거워요. 자체 무게가 크죠. 자중이 무거운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긴 것 특징이죠. 공사 기간이 길어요. 길다는 거. 이런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철거 해체가 어렵다는 거죠. 철거 해체가 어렵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 일체식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나 이제 아파트 주뼈대로 많이 사용되죠. 뭐 특히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이런 뭐 주상 복합 건물 이런 데 좀 사용될 수 있고, 아니면 빌딩정의 규모가 큰데 이런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이용이 되고 있죠. 뭐 백화점 이런 데도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체식 구조예요. 그러면 일체식 구조 중에 대표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뭐 라멘 구조 이렇게도 칭하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분류를 보도록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제 분류적인 측면에서 뭐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서 자, 요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라멘 구조가 있습니다. 라멘 구조. 라멘 골조라고도 하죠. 이것을 얘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하고 포로 구성된 기둥포. 기둥과 포로 구성이, 뭐 슬래브는 당연히 있어요. 기둥과 포로 구성이 된 거다. 그래서 포가 있어야 된다. 라멘 구조는. 요걸 꼭 명심하십시오. 포가 있어야지 라멘 구조가 되는 겁니다. 라멘 구조. 이것이 라멘 구조다. 그러면 이 라멘 구조는 기둥과 포가 있는 것으로서 하중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멘 구조는. 자, 하중이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전해다? 바로 포로 전달되는 것이 라멘 구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이거 가지고 높이 지으면 이제 지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등장된 것이 바로 내력벽이다. 내력벽. 자, 내력벽 구조 또는 이것을 뭐 전단벽이라고 칭했어요. 전단벽. 그럼 이 내력벽 구조는 자, 기둥포가 없어요. 기둥하고 포는 설계를 안 합니다. 대신에 얘는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돼.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벽체하고 바닥판. 그래서 이제 이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바닥판, 슬래브로 구성이 되는 것이 자, 내력벽 구조 또는 전단벽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이 벽이 다 분담을 하는 거예요. 벽체가 수지 가중과 핵력을 지진 같은 핵력, 수지 가중과 이런 핵력, 지진 가중을 자, 이 핵력을 누가 분담한다, 저항한다? 전단벽이 저항하는 구조 시스템. 이것이 내력벽입니다. 그래서 요새 고층 아파트들이 이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플랫슬래브 구조가 있습니다. 플랫슬래브. 자, 플랫슬래브 구조는 무량판 구조라고 하죠.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 구조라고도 칭합니다. 플랫슬래브. 그러면 이 플랫슬래브 경우는 포를 없이 설계한 거예요. 그러면 슬래브가 있을 때 포가 없이 바로 밑에 기둥이 바로 받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된다? 슬래브의 하중이 기둥으로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포 없이. 그래서 이 플랫 슬래브는 슬래브의 하중이 이렇게 전달해요. 얘는 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포가 없이 해주는 것이 플랫 슬래브 구조가 됩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앞전에 여기 언급됐죠. 이거 하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정리해 두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 벽을 갖다 철거하기 힘든 것이 이 내력벽이죠. 얘는 내력벽이면서 전단벽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 해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입체식 구조. 입체식 구조는 우리가 해놨죠. 현수 구조나 이런 것이 많죠.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현수 구조입니다. 강한대교나 이순신대교 이런 것들 많죠. 이런 것들이 현수 구조가 됩니다.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케이블에는 잡아당기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장력이 작용되니까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지배적 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셀 구조, 셀 구조적인 측면은 원래 셀이라는 것은 고등이나 조개 껍질 그 곡면을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쉽게 모르면 계란 껍질 그거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을 조개 껍질 같은 그 곡면이죠. 곡면 내의 응력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구조 형태가 바로 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셀 구조는 얇은 두께로 큰 우리가 대스팬을 가능한 것이 셀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셀 구조의 대표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입체 트러스 구조는 차이점이 이거죠. 자, 일반 트러스 구조는 2차원적으로 삼각형으로 짜 맞춘 거예요.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인데,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는 3차원적으로 우리가 삼각형으로 짜 맞춘 것이 입체 트러스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입체 트러스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삼각형이랑 같아요. 그리고 접합도 핀 접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얘는 입체들은 3차원적으로 삼각형으로 짜 맞춘 거예요. 그런데 2차원적으로 짜 맞추면 무엇이 된다? 바로 트러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지붕틀 삼각형으로 짜 맞추는 건 일반 트러스 구조고, 근데 큰 지붕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조립한 것이, 대표적으로 그거 보시면 21페이지 그 입체 트러스 구조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입체적으로 짜 맞춘 것이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절판 구조 나오죠. 그래서 판을 주름지게 해서 힘에 대한 저항 능력을 향상시킨 구조가 바로 절판 구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절판. 그리고 공기막 구조는 공기를 불어놔가지고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네. 풍선 기억하시면 돼요. 풍선. 풍선 바람 넣어놓으니까 막이 인장력 받죠. 그리고 그 안에 공기가 압축력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로
공기막 구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식사 많이 하면 백가죽이 당겨지죠. 인장력 받고 안에 음식물은 압축 받겠죠.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하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뭐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를 합성해서 만든 재료죠. 그러면 철근은 잡아 당기는데 매우 강합니다. 인장력이 매우 우수하죠. 인장력을 분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압축력 분담하도록 저항하도록 설계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골 구조 개념은 자, 형광이나 저거 되겠죠. 강판 이런 등을 가지고 자, 볼트나 리베, 고력 볼트, 용접 등으로 접합해서 조립한 구조가 철골 구조 정의 알아두시고, 근데 철골 구조의 단점이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고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돼버리죠. 그래서 고열에 약하다,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리고 녹슬기 쉽습니다. 그리고 압축력을 작용하면 쉽게 자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을 배건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어서 만든 게 3번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골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피복함으로써 고열에 강해지겠죠. 그리고 철골이 자굴되는 걸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게 바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자중은 무겁습니다. 자, 그럼 보통 철근 콘크리트가 1立方m, 이게 2.4톤이에요. 1세제곱미터가 2.4톤입니다. 무거워요. 그런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죠. 얘는 2.5톤입니다. 1立方m가 2.5톤이네. 무게가 무겁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히 뭡니까? 철하고 이런 거 들어가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페이지 커터널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터널. 자, 커터널 구조라는 것은 이야기했죠. 자, 보통 공장 생산품을 이용해서 조립하는 비내력 외벽이에요. 외벽을 조립을 하는데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입니다. 비내력 외벽을 커터널 구조라 해요. 그러면 이 커터널 구조는 최근에 이제 빌딩 이런 건축물을 보시면 자, 주뼈대는 현장에서 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감을 갖다 하는 재료를 공장 생산품으로 해서 외벽을 조립하잖아요. 그런데 그 벽이 하중을 받아주는 내력벽 개념이 아니죠. 바로 비내력 외벽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63 빌딩이나 제2롯데월드 이런 걸 외벽을 유리로 조립하죠. 그것이 바로 커터널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비내력 외벽이라 했기 때문에 상부 하중을 분담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을 같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커터는 외벽을 조립했기 때문에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 줄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처리하는 것이 줄눈 처리하는 것이 실링제가 되겠죠. 그래서 25페이지 실링제 개념이 나옵니다. 실링제는 자, 보통 이런 조립식이죠. 프리페버 공법이나 이런 커터널 공법의 대표적인 줄눈 재료가 실링제예요. 우리가 쉽게 실리콘이래죠. 이런 것이 실링제라는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시공 과정. 그래서 이제 구조를 시공 과정에 의해서 분류하게 되면 네 가지죠. 습식 구조. 그러면 구성 양식에서 세 가지입니다. 조적식 구조, 가구식, 일체식, 입체식 구조. 그러면 시공 과정은 또 네 가지입니다. 건식 구조, 습식 구조, 현장 구조, 조립 구조. 그래서 우리 시험에 시공 과정이 아닌 거 해가 이거 라멘 구조 이걸 쓴 겁니다. 라멘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시공 과정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시공 과정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얘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식, 습식, 그리고 현장 구조, 그리고 조립 구조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습식과 건식의 구분한 건 물의 공정상, 시공 공정상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이 습식이죠. 습식이고, 그러면 그러하지 않은 것이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가진 것이 건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습식은 이야기했죠.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습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적식 구조, 벽돌 구조, 블록 이런 것은 습식 구조예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같이 이 콘크리트 물이 필요하죠. 이런 것은 습식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나무 구조, 목 구조나 철골 구조는 물 뿌리면 안 되죠. 가구식 구조는 이런 것은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현장 구조, 조립 구조는 여러분들 이 개념이죠. 건축 자료 현장에서 제작 가공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다 설치하면 이것은 바로 현장 구조.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뼈대는 현장 구조로 이루어지잖아요. 현장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립 구조는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운반해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조립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립 구조는 이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접합부 일치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접합부 일체화가 될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일체식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현장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콘크리트 취하되니까 이 구조가 현장 구조예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구성 양식에서 분류할 때는 일체식 구조면서 시공 과정에서는 습식 구조이면서 무엇이다? 현장 구조로 건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재방지 성능상 분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시험을 다룬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 내진 구조는 지나 이런 진동에 견디도록 설계하는 구조가 내진 구조가 됩니다. 주의할 점,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내하 구조는 장시간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내하 구조라고 합니다. 간단히. 그래서 이제 벽이나 바닥의 경우 최근에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벽식 내력벽 있죠. 구조, 전담벽 구조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벽체하고 바닥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자, 벽의 경우는 자,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의 자, 벽체의 두께는 최소한 우리가 10cm 이상이 되면 우리가 내하 구조로 봐도 최소 기준. 실제는 이거보다 두껍게 설계되죠. 최소 기준을 10cm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닥판도 슬래브도 동일하죠. 철근 콘크리트 최소 두께가 10cm 이상만 내주면 된다. 그러면 현행 아파트는 자, 이 바닥판 슬래브 두께를 얼마로 설계하고 있는가 하면요. 210mm 이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층간소음 때문에. 처음에는 내력 벽식 구조일 때 슬래브 두께가 얼마였었는가 하면요. 초반에는 15cm로 설계됐다. 그 다음에 또 18호로 증가됐다. 다시 이제 3cm, 21cm, 210mm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하 구조가 되는 거죠. 10cm 이상 됐잖아요. 최소 기준이니까.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27 방하 구조가 나옵니다. 하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방하 구조죠. 그럼 이 방하 구조는 5가지 잡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거기 나오죠. 철망 모르타 발음 두께는 2cm 이상이 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석고판에서 시멘트 모르타 해반죽 발음 그 합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2번이나 3번에는 합계가 나오면 2.5cm 이상이면 되면 2.5cm. 간단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망 모르타르면 기본적으로 2cm 이상이 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기초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초구조. 뭐 기초구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한 곳에 뭐 집중돼서 계속 내는 것보다는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특히 한 곳에 뭐 집중적으로 조금 많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이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막 조금씩 돌아가면서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가장 빈출되고 있는 게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기초구조는 이 기초의 분류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의 분류는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 좀 해두면 된다. 그러면 거기 29페이지 그림은 이것은 자 독립기초죠. 독립기초 형태고, 자 줄기초, 연속기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줄기초, 연속기초로. 줄기초, 연속기초는 조적조의 기초로 이 줄기초, 연속기초가 보통 사용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초가 이제 기초보겠죠. 여기에 이제 벽돌벽이 이렇게 쌓여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벽돌벽체가 이렇게 쌓여지는데, 여기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얘가 이제 기초보 역할인 거죠. 기초보가 있고 밑에 기초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기초판이 철근 공이 기초판이죠. 얘가 이제 기초보예요. 지중보예요. 이게 기초보고 지중보죠. 그리고 이것이 기초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벽체 하부에 연속적으로 쭉 줄지어서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기초판이. 이게 이제 기초판이고, 자 그럼 이제 이 기초판 밑면에 바로 철근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밑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가는 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밑창 콘크리트입니다. 밑에 지는 콘크리트에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생긴 돌을 갖다가 세워서 한 켜로 다져야 돼. 막 생긴 돌을 세워서 한 켜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한 켜로. 여기 이제 잡석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공사를 해가지고 쭉 진행해. 이것이 막 생긴 돌을 세워서 한다. 그래서 잡석 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잡석 지정은 세워서 한 켜로 우리가 합니다. 잡석은 세워서 한 켜로 우리가 다지고, 그러면 한 켜로 이제 다지고 나서 이제 틈새가 나면 여기에다가 이 그림 그려놓은 거죠. 이게 자갈로 사춤한 거예요. 자갈로 사춤했다는 거예요. 사춤. 원래 사춤이라는 것은 빈 공간을 틈새나 이런 걸 채우는 것을 사춤이라고 합니다. 세워서 한 켜로 다지고 안에다 사춤작을 채워넣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초입니다. 그러면 기초에서 자, 이 기초판 밑면 있죠? 이 밑면 경계로 해서 아래 부분이 바로 지정이에요. 이 부분이 지정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기초판 밑면. 그러면 기초판 밑면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이 되겠죠? 여기가 지정 경계면이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됩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 그림은 바로 무엇이고요? 저거죠. 여기서 독립기초입니다. 기둥 하나의 기초판이에요. 이거는 연속기초, 줄기초고. 자, 그러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거죠.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판이 펼쳐져야 되잖아. 하중을 전단하게 해서 넓게 펼쳐지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기초판이고, 기초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거기 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가 이렇게 지중보가 기초보가 그려지는 거죠. 여기. 자, 이거는 지중보라고 해도 되고 또는 기초보라고 하면 됩니다. 기초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바로 이 맞닿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추각부라고 추각이라고 해요.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 그럼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이 바로 추각이 됩니다. 추각. 그리고 자, 요걸 경계해서 기초 민명의 아래를 갖다가 이것도 지정입니다. 자,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총칭해서 지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창 콘크리트가 있고 그리고 잡석 지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생긴 돌 잡석을 세워서 다져주는데 큰 틈새는 사춤 자갈로 사춤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그런데 집안이 연약 집안일 때는 여기에 말뚝을 박는 거예요. 연약 집안일 때는 말뚝 지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뚝 지정을 하게 되면 연약 집안이 깊을 때는 그러면 말뚝의 끝부분이 경관 집안에 도달이 안 될 때는 마찰 말뚝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지지가 되면 지지 말뚝, 말뚝을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밑창 콘크리트나 잡석 지정이나 말뚝 지정 이것은 지정에 해당이 되는 파트다.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총칭해서 지정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29회 하단에 보시면 자, 동결선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동결선. 자, 동결선은 동결한 층과 동결하지 않은 층의 경계선이 동결선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땅이 얼죠. 그 동결되는 그 라인을 우리가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는 이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초를 동결선보다 이하에 배치 않고 위에 배치하게 되면 겨울철에 땅이 얼게 되면 부피 팽창을 가져옵니다. 그럼 부피 팽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떠오릅니다. 반대로 이제 봄에 대해서 이제 융해가 되면 어떻게 되면 내려앉겠죠. 그러면 겨울 얼 때는 같이 올라갔는데 자, 태양이 받는 남쪽이 먼저 녹습니다. 그러면 부동침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결선은 또는 그 심도를 동결심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동결선 동결심도는 깊이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동결심도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북부 지방이 120, 그리고 중부는 90, 남부는 30. 그래서 우리 시험은 중부 가지고 응급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는 중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러면 동결선 이하의 기초를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거죠. 자, 부동치마라는 것은 서로 부등이라고 동이라 쓸 수도 있고 등이라고 쓰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치마. 그러면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건물의 무게 때문에 치마가 생기겠죠. 그런데 서로 상이하게 치마되는 것을 우리가 부동치마 이렇게 한쪽은 치마가 많이 생기고 한쪽은 치마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런 것을 부동치마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동치마 서로 상이하게 치마되는 것을 부동치마라고 해요. 그럼 부동치마가 생기면 일단은 어떤 건물이 어떻게 기울어지죠. 건축물이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짐이 생깁니다. 기울어짐이 발생해요. 그러면 기울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건물에 뭐가 간다? 크랙이, 균열이 가요. 균열이 발생하죠.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 사이로 지하수나 빗물 이런 게 침투하죠. 누수가 생기는 게 부동치마로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이 기울어지고 그리고
균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누수가 생깁니다. 물이 막 지하 외벽이던데 물이 자꾸 섬에 들어와요. 안 좋겠죠. 누수가 발생하고 그리고 자 특히 이런 마감재 같은데 마감재 그래서 이제 이 마감재가 자 마감재가 뭐 탈락이나 변형이 생기죠. 변형이나 이런 박락이 생기죠. 탈락 같은 것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심하게 되면 구조물 건축물의 붕괴까지 가줄 수 있는 것이 부동치마예요. 그래서 기초는 그래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심도 이하에 우리가 배치해서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30페이지 피사의 사탑이죠. 이것이 바로 부동치마예요. 피사의 사탑을 원래대로 원상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구경을 아무도 안 가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 상태로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꾸 기울어져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동치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둘 것은 자 이거죠. 기초하고 관련된 것은 지중보 기초보도 기초에 속해요. 주각하고 기초판 이런 게 기초에 그 지정 이런 것도 다 기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 중에서도 지정 부분은 이런 재료에 따라서 이제 지정의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콘크리트는 밑창 콘크리트고 잡석을 쓰면 잡석 지정이고 말뚝을 쓰면 말뚝 지정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지정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의 분류는 우리가 정확히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갖추도록 합니다.